자, 오늘 한국인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 환자의 70%가 40대 이상인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과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텐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트림을 많이 하고 속쓰림도 자주 있다. 50대 시청자분이 문의하셨고요. 40대 시청자분은 물을 먹고도 체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지 궁금해하셨네요. 50대 시청자분은 소화불량에 설사가 심하고 명치 통증도 있다. 왜 그럴까요? 문의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하나하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첫 번째 51세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 트림을 트림을 많이 많이 하고 한다고 하셨죠. 속쓰림도 있대요. 그렇죠. 네. 이게 트림이라는 게 뭐냐면 음. 우리가 여기 이제 위장이 있어요. 위장. 네. 여기 위식도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음. 얘가 원래 꽉 조여줘야 산이고 음식물이고 가스고 냄새고 트림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조여주지 못하니까 트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위산 분비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속쓰림이 안 낫는 속쓰림이 자주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46세 여자 환자분 같은 재밌는 경우에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네. 물이 잘 채요. 물이 체한다고요? 그렇죠. 오. 물이 한방적으로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아하. 잘 채요. 네. 그럼 따뜻하게 데우면 되지 않은가?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고 남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성질이 찬 게 어디 가지 않아요. 아하. 따뜻하게 드시는 건 무조건 좋은데 네. 이 물을 드시는 요령이 있어요. 어떡해요? 어떻게? 벌컥벌컥 드시면 안 돼요. 아. 목이 마를 때 입을 축이듯이 조금만 이렇게 드셔야 되고 특히 이제 물을 먹고도 체하는 정도면 좀 많이 심한 경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드시면 제일 나빠요. 어머, 그게 보통은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위장이 건강하고 괜찮은 분들은 괜찮아요. 수분 섭취의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잘 체하는 물만 먹어도 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미음만 먹어도 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침 공복에 물을 한 잔 벌컥 드시는 건 좋지가 않아요. 이런 식의 물을 드시는 요령을 잘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꿀꺽꿀꺽 드시지 마시고 그렇죠. 축이듯이 드시는 그렇죠. 거죠. 축이듯이 네. 드신다. 따뜻한 물을. 예. 네. 그다음에 58세 남자 환자분 마지막 분이시네. 소화불량이 설사가 심하고 명치 통증도 있어요. 네. 아마 이분은 추정컨대 이제 채기 같은 한방적으로 채기라 그래요. 명치가 답답하게 막힌 경우. 그렇죠. 그럼 소화가 안 되고 그게 꽉 막혀 있으니까 위장은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움직이려 보면 통증 같은 게 뻐근한 통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통증까지 있으니까. 네. 이분은 뭐 어떤 채기 같은 패턴도 있고 우리 입에서 항문까지 한 줄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장애 트러블도 같이 있으신 분으로 좀 추정이 되시네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 같은 경우에 네. 사실은 뭐랄까 이제 검사 같은 게 좀 필요하긴 해요. 네. 뭐 내시경이든 아니면 심장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기본 검사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구조적이거나 큰 문제가 없다면 네. 뭐 한의원에서의 어떤 여러 치료들, 그러니까 침이나 약이나 뜸 같은 치료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의 답변이 충분한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문자 상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남성분, 소화기 질환을 1년 정도 겪고 있습니다. 백태가 항상 껴있다 보니 가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입냄새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소화기 질환이 백태와 입냄새와 상관이 있는 건지요? 이거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원장님. 그것도 50대 남자분이시고 태라는 게 뭐냐면 이끼예요, 이끼. 그러니까 혀에 더러운 이끼가 이제 껴있는 건데 담이라는 어떤 병리 물질이 대표적인 어떤 증상이 백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더러운 담이라는 독소가 빠지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백태예요. 그렇긴 하시고. 근데 입냄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까 설명드렸지만 위식도 관략근 여기가 꽉 못 조여주면 산이고 가스고 냄새고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답을 드리면 소화기 질환이 백태와 입냄새에 상관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입냄새 같은 경우에는 입안의 어떤 여러 문제들, 세균의 문제라든지 그 문제가 90%가 입안의 문제로 해결이 되지만 안 낫는 입냄새 같은 경우는 위장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아무리 닦고 신경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으면 위장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8세인데요. 78세. 예, 어떻게 불편하세요? 제가 그 습관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아침을 먹고 시간대에 네. 네. 바로 아침을 먹고 화장실 들려서 일하러 나오는데요. 네. 일하러 나오는 도중에부터 이제 허기가 지기 시작해요. 아, 허기가 지신다? 네, 허기가 엄청 져요. 그러니까 일하러 나오는 자리에서 너무 못 베겨서 허기가 져서 네. 네. 뭘 먹어야 돼요? 빵을 사 먹든지 뭐 라면이라도 조금 아이고. 끓여서 먹든지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밥을 뭐 많이는 안 먹어서 그래서 꼭 아침에 꼭 먹고 나오는데 뭔 좋아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허기가 지신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녁 식사는 언제 하세요? 몇 시쯤에? 저녁 식사는 보통 7시 반 이 정도에 먹습니다. 네, 그러시고 아침은 우리가 허기가 지는 시간이 언제쯤 되세요? 새벽? 뭐 어떤 아침 몇 시쯤? 아침에 네. 7시면 아침을 먹고요. 그러시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식사의 텀이 이제 길어버리면 허기가 지고 좀 불편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이제 빵이랑 라면을 드신다고 했는데 그 좋지가 않아요. 밀가루 같은 경우에 이제 98%가 이제 수입이 되면서 어떤 그쪽 나라에서 선적해서 오는 과정에 뭐랄까 또 첨가물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들이 좋지 않아요. 빵이 또 글루텐이라는 어떤 그런 물질 때문에 좀 뭐 소화 장애를 유발을 해요. 그래서 허기가 만약에 진다면 저녁에 식사 시간을 조금만 뒤로 늦추고, 그다음 허기 질 때 선택하실 음식은 좀 부드러운 음식, 소화가 잘 되고 독소가 없는 음식들, 그런 식으로 좀 대체를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배에 가스가 차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배에 가스가 차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위장이 이제 뭐 장의 기능에 살펴보면 뭐라 가스 배출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심해진 경우는 이제 굳어졌다든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가스 배출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소화 잘 되는 음식을 통해서 아니면 치료에까지 어떤 영역까지 증상이 불편하면 그걸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나쁜 미생물 패턴들이 많아서 우리 가스가 그득하게 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유산균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뭐 챙겨 드시면 더 좋으시죠. 근데 지금 검사를 해보셨잖아요. 그 엑스레이상으로 위가 부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대요. 그러면 좀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엑스레이 상으로 위가 부었다라는 건 사실은 엑스레이 상으로 위가 부은 게 나오지가 않는데 어떤 CT를 찍으셨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위가 부었다는 내용이 아마 뭐랄까 우리 내시경 같은 걸 했을 때 위가 부은 게 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었다는 얘기는 상처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친다면 위험 정도가 뭐 있는 것 같은데, 네. 위험 정도는 뭐 치료가 잘 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좋은 음식 습관을 가진데도 계속 되면 치료를 받는 게 뭐 좋긴 하시죠. 한의학적 치료도 많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진단을 내려주시고 치료법도 정리를 해주시죠. 위험 정도로 엑스레이 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내시경의 어떤 위험 정도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식사에 대한 텀을 너무 길게 가지지 마실 것. 그다음에 이제 허기가 지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라면, 빵 안 드세요. 배에 가스가 차는 것도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어떤 그런 식의 음식 습관 조심, 그다음에 그 좋은 패턴의 음식의 텀을 가지고 뭐 그런 정도 한의원의 치료를 덧붙여서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자, 고맙습니다. 자, 원장님의 상담이 충분한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질환 발생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소화기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약물 치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또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정도라 그러면은 네. 위장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심해지는 경우는 굳어진 패턴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그럼 겉에서도 이제 풀어내고 도움을 드리는 치료들을 이제 할 수가 있죠. 네네. 그러면 뭐 우리 담이 쌓인 것들 풀어내는 음파장 치료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약뜸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치료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치료들은 보통은 이제 뭐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네네. 뭐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네, 그러시죠. 어떤 상황이죠? 그렇죠. 저게 이제 음파장 치료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 네. 굳어진 패턴이 있는 부분들을 오. 저렇게 마사지 하듯이 오. 부드럽게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초음파 장치인가요? 그렇죠. 그 네. 초음파 장치를 응용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 건데 네. 저런 식의 치료들을 하면 너무 편해서 음.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어. 너무 편해가지고 그렇게 저런 치료들을 음파장을 온 전신에 전신이 아니죠 아픈 부분 위주로 이렇게 보내면 위나 장이 보이시죠? 퍼져 나가는 형상 보기 쉽게 저희가 편의상 저렇게 이제 드리는 건데 편의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음파장이 이제 퍼지면서 그쪽에 있던 어떤 독소들이 좀 빠지게 되고 그다음 기능적으로 회복이 되는 식의 어떤 효과를 저희가 나타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가까운 전문 병원 들르셔서 적절한 치료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치료법은 이제 약침 치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네, 약침 치료 우리 약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가는 건데 네. 우리가 담이라는 독소에 도움이 되는 약의 성분을 우리가 저런 식으로 주사 바늘을 통해서 우리가 굳어진 패턴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치료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침의 효과도 노리고 약의 효과도 노린다. 뭐 그런 식의 치료가 된다는 거죠. 네. 자, 약침 치료를 고려해 보실 분들은 가까운 전문 병원에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치료법 알아볼 텐데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약뜸요법이네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약뜸요법. 그러니까 담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어떤 약재 성분들을 응용하고 그 다음에 온열 작용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재의 어떤 효과들과 그 온열의 효과를 동시에 네. 저 화면을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온열 작용이 이렇게 약과 같이 효과를 미치게 돼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뭐 우리가 보기 편하게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 네. 까맣게 점막에 까맣게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담이라는 것들이 저런 식의 작용을 통해서 매끈하고 이쁜 색깔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도 같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와 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담의 증상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네. 명치가 답답, 더부룩, 가슴, 그다음에 온몸의 여러 증상들을 같이 좋아지게 만든다라는 식의 치료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음파장 치료, 약침 치료, 약뜸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